예, 화가 토를 봤을 때 했었고요. 이번에는 화가 금을 봤을 때. 화가 토를 보면 식상이고 금을 보면 재성이 되죠. 화 입장에서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화토는 한 몸으로 보시고요. 간단하게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화토는 한 몸으로 보시고 금을 화 입장에서 식상과도 같이 이렇게 보시면 통변하기가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토를 놓고서 여러분들이 오행의 생극제화를 굉장히 좀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토는 오행에서 중심축으로 놓고 나머지 사행을 위주로 이렇게 빼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오행이 토예요. 그러니까 토를 나머지 사행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들이 역할을 할 때 뒤에서 역할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 나머지 사행이 하지 못하는 일을 또 하기도 하는 게 그게 토거든요. 그러니까 사행의 에너지하고 다르게 움직이는데 마치 5가지의 오행이 목화 토금수의 다 모든 부분이 각각 뭐 50대 50 이런 퍼센트로 반반씩 나눠서 그렇게 오행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고 토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빼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리는 사실 토를 제대로 인지를 하면 거의 한 60, 70% 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퍼센테이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사행과 같은 축에 놓고 해석을 하는 순간 혼란에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는 따로 별도로 두시고, 특히나 우리 사계절의 이치로 봤을 때도 토는 각 계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진술충미가 왜 진술충미입니까? 봄에도 있고 여름에도 가을, 겨울에도 다 있는 게 토의 작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화하고 금의 관계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식상의 개념처럼 보셔야 돼요. 식상의 개념처럼 보셔야 더 수월하게 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식상의 개념처럼 본다는 것은 개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금을 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금을 봐서 재성이다. 그 재성은 이제 관을 생하는 요소이니까 당연히 사회적인 부분으로 보기 쉽단 말이죠. 물론 사회성을 지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토가 없다면 그것이 중심축을 가진 그런 사회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생소에서 재생관을 하더라도 토라는 식상이 개입되어 있어야 온전한 사회성의 중심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화가 금을 본다라는 것은 목을 보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화 입장에서 목은 인성이고 금은 재성이죠. 내가 다루는 것이 재성이고 생을 받는 것이 인성입니다. 목생화 하니까 인성이고 화극금 하니까 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화가 금을 보는 것은 일시적으로 자기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직접적으로 뭐 다루는 개념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뭘 만든다거나 뭔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보여준다거나 둘 중에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금을 본다는 것은 에너지를 갖춘 화가 무엇을 행위를 하느냐, 에너지를 갖추지 않고 그냥 자격 없이 금을 다루거나 뭘 보여주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으로 재성을 쓰는 화 일간이나 화 입장에서는 목을 기본적으로 목생화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지를 관찰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화가 목 없이 그냥 금을 다루게 되면 그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일하고 돈 버는 개념으로 밖에 안 돼요. 가치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팔아도 그 가치 있는 물건이 아니라 뻔한 생활용품이라든지 정신적 가치라든가 큰 에너지를 형성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용직 노동자와도 같아요. 화가 금을 보면 맨날 일하는 게 반복되는 형태죠. 똑같은 일을 그냥 반복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을 갖춰야만 그것을 내가 좀 더 가치 있게 일을 진행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화의 입장을 보면은 이 화는 이제 관계가 형성된 상태잖아요.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어요. 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뭐 우리가 예라는 걸 얘기할 필요가 없죠. 관계가 되어 있으니 나라는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나의 격식을 갖추는 그것을 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도 격식을 나누잖아요. 어떤 옷을 입는지, 또 무엇을 먹는지, 어느 집에 사는지 그런 걸 가지고 수준을 논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화가 그래서 결국 금을 본다는 것은 화에 대한 결과, 꽃을 피웠으면 그 꽃에 대한 이제 열매가 이제 맺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과정적인 측면, 그것은 곧 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목에 대한 가치가 뒤따라오지 않으면 금은 자신의 할 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한테 할 일은 금인데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할 일인 거죠. 화한테 목은 사회적 할 일이고, 그런데 화가 금을 받는데 금한테 목이 없다면 금이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금이 고립되는 거예요. 금이 고립된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떠한 그 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을 하고 딱 어떤 한 마디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성의 가치를 얻으려면 재성의 재성을 봐야 돼요. 재성의 재성이 뭡니까? 재성이 극하는 게 재극인이잖아요. 그게 일간을 생하는 인성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에 인성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성의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재성은 말 그대로 재성이 현실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십성을 막 돌려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재성의 식상도 봐야 되고, 재성의 관성도 봐야 되고, 재성의 재성도 봐야 되고, 재성의 인성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간 기준으로만 보잖아요. 그냥 재성이다. 그러면 일간 기준으로 뭐 화일간의 금이다. 근데 금을 일간으로 놓고는 보지 않아요. 왜? 일간이 금이 아니니까. 근데 금 입장에서 놓고 보면 금한테 식상은 수잖아요. 그러면은 일간한테는 화이니까 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성의 식상은 관이 되는 거예요. 재성의 인성은 토생 금하니까 재성의 인성이 토가 되는 거고, 식상이 되는 거고, 재성의 재성 그러면은 금극목이니까 목 인성이 되는 거고, 재성의 관성 그러면은 일간이나 비견겁재를 얘기하는 거죠. 이 재성 입장에서도 보시란 말이에요. 재성 입장에서도 일간으로만 국한지어서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재성의 재성, 뭐 식상의 식상, 관성의 관성, 인성의 인성, 그렇게 계속 보시다 보면 왜 내 재성의 흐름이 그렇게 됐는지 뭐 이런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화가 금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금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 게, 금이 다룰 만한 목이 없다면 그 금은 사실 일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금이 화로만 만들어졌을 뿐이에요. 열심히 대장간에서 칼을 만들었는데 그 칼이 자를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깊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화가 금을 봤을 때는 당연히 그 금에 대한 쓰임을 봐야겠죠. 그러면은 금이 금생수를 하든 금극목을 하든 둘 중에 한 가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재성만 봤다고 막 할 수가 없어요. 그 재성이 재생관을 하든 재극인을 하든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성이 인성을 본다는 것은 현실적인 감각을 토대로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학문 이런 것을 실용적으로 통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치를 부여해주는 거죠. 재성이 관을 생주하는 것은 자신의 그런 명예나 사회적으로 진출하는 그런 관리적 태도, 이런 것을 더욱더 키우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욕망이나 야망, 그런 명예욕 이런 걸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 입장에서 재성인 금을 볼 때 그 금이 어느 계절에 어떻게 나와 있는 상태인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보시란 말입니다. 그냥 금이 있다, 그래서 그 금한테 뭐가 필요하냐를 너무 국한지어서 공식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마시고, 어느 계절에 어떤 상태냐, 이게 중요하니까요. 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화 입장에서 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우리는 지금 오행을 얘기하는 거지 천간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화 입장에서도 빛과 열이 또 구분이 될 거고, 금도 경금이나 신금처럼 만들어진 금이냐, 만들어야 할 금이냐, 그것이 이제 연결고리가 구분 지어집니다. 그래서 화가 금을 본다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뭔가를 하고 있는, 다루고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 칼을 아주 날카롭게 칼을 다룬다든지, 아니면 예쁜 모습을 불빛을 비춰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은 것을 보여준다든지, 어떠한 금에 대한 사회성을 드러내는 거죠. 금한테 화가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이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금이 수로 가는 것은 금이 감춰진다는 거고, 금이 화로 간다는 것은 금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 놓고 쓰려고 만드는 거일 수도 있고, 보관을 하려고 만드는 거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보이는 쪽으로, 또는 내가 직접 뭘 쓰려고 만드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금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화와 연관지어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금이 화를 보지 못하면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관계가 지어지지 않는다. 화가 개입되지 않으면 거의 수에 가깝겠죠? 그러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가 있는다. 볼 수 없다. 어디로 깊숙이 들어간다. 뭐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금이 화를 봤을 때 화에 대한 가치가 당연히, 그러니까 이건 지금 금 입장에서 또 반대로 바꿔서 보는 거예요. 금 입장에서 화가 관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이 유지되려면 재생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생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화일간 입장에서 금을 봤을 때 목인 인성을 써서 금을 다뤄야 더 가치가 생긴다고 했는데 금 입장에서 봤을 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금 입장에서 화의 관을 봤을 때 그 관이 재생관 되어 있는 관이냐 그냥 관이냐 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무 때나 재생관은 아니에요. 그 관이 또 강한지 약한지 또 어느 계절에 났는지 이걸 또 봐야 합니다. 그러나 관 입장에서 제가 에너지를 꾸준하게 생조를 해준다는 것은 관의 지속력이 더 길어지고 파괴력이 커진다는 것은 기본 공식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놓으시고 숙지를 해놓으셔야 나중에 통전하실 때 더 깊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장, 체와 용을 바꿔서 막 보시면 돼요. 목하고 뭐 금하고 봤을 때도 그것을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 토하고 수를 봤을 때 어떤 것인가 막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사행은 사행대로, 그러니까 금 입장에서 화는 관이지만 인성과도 같은 작용을 해요. 제가 아까 화한테 금은 식상과도 같은 재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금 입장에서의 인성은 토가 아니라 화하고도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인성이 토가 아니라 화라 이렇게 없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토라는 것은 금한테 작용하면 할수록 더 부담스러운 매금적 요소가 작용되기 때문에 그런 토를 쓸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토다 매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성적 역할은 사실상 토의 부분보다 화의 에너지가 더 금한테는 따뜻하고 인성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하는 것도 금이 화를 봐야 공부를 더 잘하지 금이 토를 봐야 공부를 더 잘하는 법은 결코 없거든요. 금은 무조건 수화를 잘 보고 있어야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금이 수를 보면 자기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공부에 대한 욕구와 열망이 생기는 거고, 금이 화를 봐서 공부하는 것은 내가 어디 대학에 가야겠다, 어느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무슨 자격증을 따야겠다 라는 어떤 목적지향적인 그런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들 앞에서 조금 이렇게 뽐내려고 하는 공부의 모습이 되겠죠. 성적 같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화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강하고, 금이 수를 보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내가 좋으면 내가 책 사서 보고 내가 좋아하는 공부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가 금을 봤을 때의 모습이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고, 또 화 입장에서도 보고 금 입장에서도 보고, 또 화가 금을 다루는데 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왜 목이 있어야 되는지를 또 화 입장에서 생각하면 인성인데 금 입장에서 생각하면 재성이고, 뭐 이런 것을 계속 머릿속에 돌려보시다 보면 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얘기죠. 아직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제가 이렇게 자꾸 응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 아주 초보적인 기초를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날 수 있어요. 막 어렵고 막 자꾸 막 뭐를 응용해가지고 재성을 얘기하고 막 어려울 수 있는데, 반복 숙달하시면서 이렇게 뭐 노트에 필기하시면서 육친이나 그 십성 도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봐가면서 뭐는 뭐고 식상은 관한테 관이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면서 암기를 하셔야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화가 금을 봤을 때는 그것이 개인적 할 일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화가 금을 보는 것은 개인적 할 일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목생화가 되어 있어요. 화일간의 인성의 목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금이 약하거나 금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치를 만들어 놓고 준비는 되어 있는데 누가 써주지 않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일하라고. 개인적 인맥이 없는 거야, 인맥이. 그것도 답답한 거죠. 목생화가 잘 되어 있는 사주 구조에서 금이 없으면 자기 것을 제대로 챙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한테 금이 있어야 무조건 자기 거를 챙길 수가 있어요. 제가 정말로 필요한 구조는 화일간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할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니까. 어쨌든 보시고 화가 금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행을 쉽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해보셔야 합니다. 막 쓰고 막 외우고 하면서 응용을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궁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이 수를 보는 그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감사합니다.